네, 비공개 영상입니다. 예, 이 링크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비공개 영상이고요. 1986년 1월 8일 태어난 여성분 사주입니다. 연, 월, 일, 시 이렇게 각각의 4개의 기둥, 각각 2글자씩 해서 8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주팔자고요. 일주가 임자일주입니다. 임자일주. 우리가 임자 만났구나 할 때 그 임자입니다. 12운성이 일주에 제왕이 딱 깔려 있네요. 이 사람의 무의식적인 깊은 무의식 속에는 내가 제왕이야 라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좋게 발현될 때는 물론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단점으로 작용할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융화가 안 된다거나 너무 또 교만으로 나타난다거나 기타 등등의 뭐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의식 속에 내가 제왕이다, 내가 왕이야, 라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격은 무슨 격입니까? 개신기, 이 지장간, 지지 속에 숨어있는 천간, 개신기 중에서 이 기자가 투출했죠. 2층에. 그렇죠? 정관격입니다. 아주 그 공무원 스타일이죠. 정관격. 똑바른 사람.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살 부분에서는 양인이 눈에 딱 띄네요. 제왕과 양인이 합쳐진 상태. 양인 무슨 뜻입니까? 양자에 칼날 인자입니다. 동물 양 있잖아요. 양고기 할 때 양자에 칼날 인자. 양을 칼로 내려쳐버리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상당히 섬뜩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분의 무의식 속에는 제왕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고 양을 칼로 내려쳐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뭐 욱하는 기질 또는 내가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될 때도 간혹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양은 칼로 내리칠 게 아니라 아주 그 귀엽게 쓰다듬어 줘야 되는 존재다. 내가 양을 칼로 내려치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임자일주의 보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네요. 임자일주의 여성. 예쁘고 똑똑한 여장보다 봉사 정신까지 겸비해 많은 지지자가 따른다. 몸이 피곤한 만큼 경제적 보상이 따라주지 않는 면이 아쉽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임자일주의 보편적인 특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성운에 있어서는 남자 보는 눈이 없다. 요거는 이제 여성분을 탓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남자를 탓하다 보면 남자들이 잘못된 경우도 많겠죠. 그죠? 임자일주의 여성분이 다 이렇지는 않고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남자 보는 눈이 없다라는 것은 이 남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좀 괴로운 현상이 벌어지는 확률이 높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만 잘해주면 사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런 멘트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잠시 설명을 좀 하자면, 사주를 보시면
편관, 정관, 정관, 정관. 이 관자가 아주 많죠. 예. 무려 30, 40, 50, 60점이 관성입니다. 관성. 편관과 이제 정관이 섞여 있는데, 예, 이런 경우 이제 관성 혼잡이라고 합니다. 예. 관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를 극하는 기운을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극하는. 자, 이 토오행은 토극수죠. 이 미니미를 극하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미니미 임수가 일간이 지금 이 토가 전부 극하고 있으니까. 관성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기운, 나를 제어하거나 극하는 기운이란 말이죠. 너무 많은 이 관성들이 나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이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특징. 하나는 뭐냐면 원체 나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제어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쪼그라드는 거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쪼그라들어서 우유부단해지거나 상당히 남성에게 의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그렇답니다. 예, 둘 중에 하나가 좀 의존적이거나 우유부단해지는 경우. 이렇다 보면 아무래도 남자한테 좀 쉽게 휘둘리거나, 예, 금세 사랑에 빠져버리는, 금사빠라고 다 하잖아요. 그죠? 의존적이거나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관성이라는 것은 나를 극하는 기운이다 보니 관성이 의미하는 키워드가 뭡니까? 경찰, 검찰, 군인, 기관, 관청 뭐 이런 거 키워드잖아요. 그렇다 보니 나를 극하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다 보니 나 역시도 남들을 극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도 역시 남들을 제어하고 막 극해버리려고 하는. 그렇다 보니 이 관성이 많은 사람들은 또 의외로 경찰, 검찰 이런 쪽에 일을 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났을 때 그렇습니다. 예. 나에게 관성이 깊게 극이 들어올 때 나도 남들에게 똑같이 남들을 휘잡으려고 그러고, 예, 제어하려고 그러고 하는 기질이 나올 수가 있는 상태. 그래서 아주 상반된 상태가 나올 수 있어요. 예. 하나는 우유부단하고 의존적인 상태가 나올 수 있고, 하나는 아주 남들을 강력하게 제어하려는 기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여기도 이제 임자일주의 보편적인 특성이 나와 있네요. 봅시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오늘 임자 만났다 할 때 그 임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임자일주를 겉만 보고 판단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의미가 있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보거나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주로 쓰는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고, 외유내강, 예, 외유내강의 기운이 있다. 속으로는 강하지만 겉은 부드럽고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런 게 이제 눈에 보이네요. 고집이 매우 강한 편이다. 요게 이제 임자 일주 자체도 고집이 강한 편인데, 이분의 아까 관성이 있죠. 정관, 편관, 무슨 오행이었습니까? 색깔이 카드가 무슨 색이었죠? 예, 토오행이었죠. 그죠? 토오행이 아주 과다할 때 보통 이렇게 아주 고집이 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임자 일주 자체도 고집이 좀 강한 편인데 토오행들이 아주 많이 자리하고 있는 바람에 고집이 상당히 센 모습. 그리고 아까 제왕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양인, 양을 칼로 내려쳐버리는 이런 것들이 뭐랄까 뭐 뚝심 있게 일을 추진하거나 과감하게 도전하는 이런 모습에서는 이런 기운들이 상당히 장점으로 작용할 테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특히 뭐 어떤 이성 관계에 있어서 고집불통 또는 뭐 양인의 모습, 제왕의 모습 이런 게 나오면 뭐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기운들을 이 음적인 모습, 양적인 모습들을 잘 조율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예. 예, 수기가 지나치면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게 되고 우울감이 심해져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자일주는 늘 생각을 단순화하고 실천력을 키우며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꼭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그렇더라라는 거고요. 자, 이제 여성의 경우 자신보다 더 강한 남자를 만나야 좋고 라고 적혀 있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임자일주가 주의해야 될 이제 시절 운에서 임자일주가 연, 월, 일 또는 뭐 대운, 세운 이런 데에서 조심해야 될 거. 이제 오를 만나면 자오충이 발생된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그 사주에는 형충, 파해, 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카드들이 만났을 때 조합이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오를 만났을 때는 자오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유를 만났을 때는 또 자유 귀문이라는 게 발생되니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또 미를 만났을 때 미를 만났을 때 자미 원진이 발생된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시절 운을 보면서 자오충, 자미 원진 요 두 개만 사실 좀 신경 써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합니다. 예, 잘 들어 놓으십시오. 예. 요게 이제 궁통보감입니다. 궁통보감. 임자일주였죠. 임자일주. 축월에 태어난 임자일주였잖아요. 아까 사주 모습이. 축월에 태어난 임자일주는 자, 무엇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병화. 갑을 병정할 때 병화. 병은 화를 뜻합니다. 화오행을 뜻합니다. 병화. 이 분에게 조커 카드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병화다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병화라는 기운이 들어올 때가 되면 이분에게 조커 카드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워두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살아감에 있어서 병화라는 걸 만나면 나에게 조커 카드가 되는구나. 꼭 외워두십시오. 병화. 자, 그리고 이제 신약 사주거든요. 이 사주가 신약. 다시 봅시다. 미니미 일간이 수오행입니다. 같은 세력이 여기 10점, 20점짜리 자리에 자수가 한 개 있고, 수를 생하는 것은 금생수인데 금오행이 여기 끝에 한 개 있고, 합쳐봤자 30점밖에 안 되죠. 반대 세력은 어떻습니까? 토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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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극수 막 다 극하죠. 그 다음에 수생목으로 오히려 기운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죠? 상당히 약하죠, 사주가. 예. 그래서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금수가 필요합니다. 금수. 금수가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조커 카드는 뭐라고요? 병화라는 겁니다. 오행으로는 금수가 이분에게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조커 카드가 병화만 조커 카드가 된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올해 봅시다. 올해 이분 2020년 무슨 해입니까? 경자년이죠. 경자년. 편인과 겁재의 기운이 들어오는 해네요. 올해가. 경자년. 무슨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금오행 그리고 수오행. 그죠? 아까 제가 뭘 했습니까? 금수오행은 이분에게 좋다. 비유하자면 고속도로가 깔려 있다. 또 비유하자면 파도가 지금 쳐온다. 물 들어온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 그렇죠? 올해에 도로는 비유하자면 고속도로가 쫙 깔려 있다.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 상황이다. 자, 편인이 들어오네요. 올해 편인. 편인은 뭡니까? 인. 도장 인자죠. 도장 찍고 계약서 쓰고 학문과 예술의 키워드, 문서 뭐 이런 키워드죠. 이런 일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겁재는 뭡니까? 이분 주변에
반드시 이분 주변에 호시탐탐 이분의 뭐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이분의 뭔가를 뺏어 가려고 하는 세력이 호시탐탐 노릴 수 있다라고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아무튼 2020년 자체는 이분에게 고속도로다. 예, 물이 들어오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 자, 근데 2020년에 1월부터 한번 쭉 봅시다. 1월부터. 언제 병화 들어옵니까? 병화. 여기 딱 보이네. 조커. 10월달. 10월달에 병화 조커 들어옵니다. 그쵸? 예.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기가. 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병화 언제 들어오나? 2020년에 10월에 병화가 들어온다.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사주 모습을 다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양인살, 양인, 양의 목을 칼로 쳐버리는 모습, 양인살. 이건 아무래도 이제 잘 절제하고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양을 막 칼로 치고 다니면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홍념살 보이네요. 홍념살. 붉고 요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무슨 행동을 해도 그냥 별 뜻 없이 행동을 해도 그걸 보고 있는 상대방, 특히 남자들은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착각할 수 있다. 요염하게 나에게 행동하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분이 그러니까 뭐 악의를 가지고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도 그냥 뭐 평상시처럼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거를 접하는 상대방, 특히 남성들에게는 와, 요염하다. 나에게 뭐 요염하게 보이는구나라고 혼자 막 착각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게 쓰일 수 있는 기질이기도 하지만 남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똥파리들한테는, 특히 남자 똥파리들한테는 상당히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분 잘못은 아닙니다. 그게 그만큼 남자들이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내 주변에 가까이 오는 남자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예. 임자 일주인데다가 관성 혼잡으로 상당히 복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예, 똥파리들이 꼬여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예, 주의해야 한다. 자, 오행을 한번 볼까요? 목 오행이 하나 있지만 지금 고립되어 있죠. 고립. 자, 목 오행 고립되어 있어요. 하나 있지만 고립이라고 되어 있고, 화 오행은 어떻습니까? 없죠. 아예 없어요. 이분에게 화 오행은 없습니다. 화 오행이 아예 없어요. 화 오행이 아예 없다라는 거. 좀 이따 이제 건강 부분에 나오겠지만, 화는 없고, 또 토는 어때요? 토는 아주 과다하죠. 무시무시하게 과다하죠. 60점이나 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토 오행이 과다하면 고집불통, 여기 나와 있네. 고집불통으로 성격상으로도 기복이 심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물적으로는 크게 벌 수도 있지만 뭐 이런 말이 있고, 또 귀가 얇아서 유혹에 약하고 실속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조에 토가 많은 분은 몸에 반지, 시계, 귀걸이 등 금속을 지니고 다니면 다소 완화된다고 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에게는 또 금오행이 좋은 기운이죠. 아까 금수오행이 좋은 기운이었잖아요. 그러니 이분은 평상시에 이런 반지, 시계, 귀걸이 등 금속을 가까이 하면 좋다, 안 좋다? 예, 좋다라는 겁니다. 색깔은 그럼 뭐 입으면 좋을까? 당연히 흰색이죠. 금오행은 흰색이기 때문에. 수오행은 검은색이고요. 예,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 쪽으로 입어주면 상당히 좋겠다. 예, 그 중에서도 고른다면 금색, 그죠? 금색이 아니라 흰색, 금오행이니까 흰색이 1순위가 되겠다. 자, 목 오행이 고립되면 어디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까? 여기 막 여러 가지 적혀 있죠. 대표적으로는 간과 담이죠. 간담, 그죠? 간담.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이제 뼈의 뭐 이상이라든지 뭐 편두통, 허리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고요. 그렇죠? 화오행은 아예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예, 화오행 대표적으로는 심장 소장이지만 여기 바로 이제
심장 소장은 파생되는 부분들이 이제 뇌경색 이런 것도 있어요. 신경계통 이런 것들이죠. 예. 자, 그 다음에 토오행 너무 많아서 아까 문제라고 했잖아요. 토오행 기본적으로는 위장과 비장, 위장과 비장 이런 것들, 뭐 관절염이라든지 그 위쪽을 상당히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간여지동이라 이제 뭐 어차피 임자인수니까 임자일주니까 어차피 임자일주는 이제 이 일주의 아래와 위가 같은 오행이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간여지동이라 부릅니다. 간여지동.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간여지동은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을 말한다. 되어 있고, 이 보통 이제 고전적인 명리학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특히 남성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고전적인 명리학에서 꼭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확률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으면 돼요. 아, 그럴 확률이 많더라. 자, 그다음 축축병존 한번 볼까요? 축축병존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축과 축이 여기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축축병존이라 하는데 여기 밑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축축병존. 고집이 세며 다른 사람의 간섭이나 지배를 꺼린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아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비하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막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할 필요도 없어요. 남 탓할 것도 없고 아 그냥 나는 이렇게 태어났구나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 이거를 잘 조절만 하면 돼요. 예. 고집이 또 사람이 너무 없어도 또 약하잖아, 그렇죠? 예. 그렇지만 아 나는 기본적으로 태어난 게 자체가 아주 고집이 세고 이렇게 이 타인의 간섭이나 지배를 꺼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알고 있으면 조절할 수 있고 예, 피해 갈 수 있죠. 예. 자 이제 이것도 고전 명리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뭐 예, 참고만 하십시오. 이렇게 관성이 과다할 때 아까 저기 보셨잖아요, 그죠? 정관, 평관이 관성이 엄청 점수가 높았잖아요. 하여튼 고전적인 명리학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남편 덕이 부족하다 또는 뭐 남자 복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그 옛날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 결국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성이 이렇게 많고 혼잡된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상대방을 오히려 제압을 해버리려고 하는 기질 또는 완전 반대로 우유부단하고 상대방에게 의존적인 기질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남자들에게 좀 휘둘릴 수 있어요. 남자들을 잘 만나지 않으면 예, 좀 이상한 놈들 또는 뭐 못된 놈들이 만날 확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예,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이분이 이제 격이 정관격이잖아요. 여기 이 지장간에 있는 이 기가 지금 2층에 투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관격이거든요. 정관격일 경우에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강직한 이미지, 공직 생활이 어울리는 타입. 다른 사람과 타협을 하거나 생활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이렇다 보면 오히려 단점은 또 소극적이거나 융통성이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예,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분이 갖고 태어난 기질들을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관성이 아주 강합니다. 관성. 정관, 평관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분 사주의 거의 대부분이 관성이죠. 예. 관성이 많다는 거는 직업적으로는 직업이 오히려 이리저리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직업들이. 근데 이제 정관격에 관성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 관청, 관직, 기관 아까 얘기했던 뭐 경찰, 검찰, 군인 이런 것도 막 해당되고요. 공무원도 해당되고 이쪽 일을 할 수 있고 또 하는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예, 이런 사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 겁재 있죠. 겁재. 반드시 이분을 재산이 됐든 뭐가 됐든 겁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예. 주변에 내 경쟁자들, 라이벌들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점집을 가게 되면 이런 사주를 보고 뭐 동업하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예. 반드시 내 주변에 희한하게 뭔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놈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경쟁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이 있네요. 예. 상관. 또 윗사람에게 대드는 기질도 있습니다. 의외로. 예. 상처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상관. 윗사람에게 대드는 기질도 있고 끼와 아이디어가 아주 풍부하네요. 예, 재주가 많습니다. 예, 말빨도 좋고요. 선생님들도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끼가 있고. 그 다음에 편인이네. 편인. 인성 중에서도 편인. 인자는 도장과 계약서의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도장 찍고 사인하고 계약서 쓰고 학문과 예술 공부하는 기질 그리고 예술적인 기질 철학적인 기질 종교적인 기질입니다. 근데다가 편인이기 때문에 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한쪽으로 치우쳐진 푹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기질.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긴 시간을 명리학을 공부해온 저도 제 사주를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그래야만 장점을 살릴 수 있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